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역사적인 토너먼트가 될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 대회의 개막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2023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중국이 반납한 대회를 카타르가 유치하게 되면서 2024년 1월 달에 열리게 될 대회죠. 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선수들의 소집 일정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특히 대표팀 캡틴, 토트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언제 대표팀에 합류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대표팀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12월 18일에 일단 국내 소집 명단이 우선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선수들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 서울 근교에 소집이 돼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며칠 안에,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유로파 선수들이 모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1월 2일에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또는 한국에 미리 들어와 있던 선수들 위주로 함께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타르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부다비에 전지훈련 캠프를 열고 여기에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월 6일에 공식 평가전을 마지막 경기 삼아서 갖게 됩니다. 이게 공개로 치러질지 비공개로 치러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팀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이라크가 아니냐 이게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라크는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 후에 만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중동팀 중에서 고를 거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한 유럽파 선수들은 1월 2일에 대표팀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전지훈련을 치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유로파 선수들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일정을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 말고는 좀 일찍 리그가 일정이 겨울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같이 출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최종 명단에 들어온 선수들은 아부다비로 곧바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최종 명단은 총 23명이고요. 골키퍼가 3명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대회가 1월 12일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아부다비에서 훈련을 하다가 1월 10일에 모든 선수단이 함께 카타르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24개 팀이 참가를 해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5개 도시 9개 경기장에 나뉘어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모두 6개 조 4개 팀씩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각 조 1, 2위는 16강에 자동 진출을 하고요. 3위 팀 중에 상위 4개 팀만 또 와일드카드 형식으로 16강에 추가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2조에 속해 있습니다. 대회 개막은 1월 12일이지만 우리 대표팀은 바레인전 1차전을 15일에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일 간격으로 20일에 2라운드 요르단전 그리고 25일에 3라운드 말레이시아전 김판곤 전 기술위원장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이 속해 있는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 1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31일에 16강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 이제 D조 2위 팀이랑 경기를 합니다. D조가 일본이 속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2위를 만약에 차지하고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D조 멤버가 이라크,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이 1위를 차지해서 우리를 비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와 일본은 각각 조 1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결승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조에서 삐끗해가지고 조 2위를 차지한다 그러면 F조 1위 팀, 사우디가 유력한데 F조 1위 팀하고 30일에 16강 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6강 통과하면 8강이 2월 2일이나 3일, 또 4강전이 2월 6일이나 7일, 결승전은 2월 11일 0시, 2월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0시, 밤 12시에 결승전 일정이 지금 치러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조 1위를 차지한다고 보면 8강에서는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4강에서는 카타르, 우즈벡, 호주 중에 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현지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주요 멤버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팀들 굉장히 좀 바빠지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 주장이고 올해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현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죠. 토트넘이 안 그래도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또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지금 이브닝 스탠다드의 이제 킬패트릭 기자가 올린 트윗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일정을 또 꼼꼼하게 이렇게 바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그러니까 FA컵 3라운드 버니전부터는 못 나온다. 일정 어떤 경기 못 나오는지를 쭉쭉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월 2일자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는 게 지금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 일정을 좀 비교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12월 달에만 경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4경기가 남아 있어요. 16일 토요일 새벽에 노팅엄하고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전, 브라이튼전, 보머스전 이렇게 정말 꼭꼭 눌러가지고 앞으로 3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머스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1월 2일 날 대표팀에 합류를 한다고 쳤을 때 본머스전 끝나고 곧바로 이제 이동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대표팀이 몇 강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승까지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 네, 손흥민 선수가 없이 without son 1월 6일 번니와의 FA컵 그리고 1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그리고 만약에 번니를 이겼을 경우에 FA컵 4강 32강전 4라운드 32강전 그리고 브랜트포드와의 리그 홈 경기 그 다음에 에버튼전 브라이튼전 이렇게 최대 6경기를 손흥민 선수 없이 치러야 됩니다. FA컵 2경기 리그 4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첫 경기가 함께 이제 대표팀에 갔다 오게 되는 황희찬 선수하고 wolverhampton전 홈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일정이고 그 뒤에 이제 첼시전 뭐 FA컵 계속 올라갔다면 16강전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지난 벤투호 때처럼 2019년에 우리가 8강에서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탈락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8강이 2월 2일이나 3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에버튼전은 지금 못 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8강에서 떨어져도 최대 5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결승 가서 우승해야죠. 네. 자, 아무튼 뭐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FA컵도 FA컵이지만 지금 리그 일정이 맨유전, 브랜트포드전, 또 에버튼전, 브라이튼전 뭐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 빡센 일정을 감안하면 손흥민 선수가 12월 달에 4경기 뛰고 대표팀 소집이 돼서 평가전 하고 또 아시안컵 하고 하면 끝나고 좀 인간적으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식을 며칠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여기 TBD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to be determined라고 경기 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 팀은 나와 있고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FA컵 말고는 아직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날짜 같은 경우도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유동적인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손흥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부상자들이 그때까지도 주요 부상자들이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메디슨하고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만회가 되는 전력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다가 아시안컵하고 딱 겹치는 시기에 열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도 중원의 핵심인 비수마하고 사르가 참가를 합니다. 부상자를 빼고도 주전 지금 남아있는 선수 가운데 손흥민, 또 비수마, 사르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이 1월 일정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토트넘이 지금 리그 5위입니다. 이번에 아주 호쾌한 승리를 거두면서 탑4 진입을 노리는 상황인데 승점을 최대치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처지라는 걸 감안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레비 회장 성향을 생각하면 완전 영입이 아니라 또 임대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토트넘만이 아닙니다. 황희찬이 에이스로 날아다니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정 보시면은 황희찬 선수 역시 대표팀 소집 전까지 웨스트햄전, 첼시전, 브랜트포드전, 에버튼전 4경기 일정 똑같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소집한 이후에 FA컵 브랜트포드전이 있고 또 브라이튼전, FA컵 올라가면 32강, 또 맨유전, 첼시전, 브랜트포드전 쫙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선수층이 토트넘보다도 더 얇기 때문에 특히 황희찬 선수가 거의 좀 골의 대부분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울버햄튼도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면 유로파들 모두가 다 같은 입장이죠. 우리 대표팀의 정말 60여 년 만에 우승을 위해서 다 이제 모이는 건데 소속팀들은 이 선수들이 빠지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 지금도 말씀드린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까지는 솔직히 갔다가 돌아와도 주전 자리가 걱정은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강인 선수도 아직까지는 계속 NHK도 중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선수들 역시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갔다 오고 나서 주전자를 잃은 것처럼 뭐 그런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 여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커리어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잉글랜드만 겨울 휴식기가 없고 다른 나라들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김민재, 이강인 선수 역시 손흥민, 황희찬 선수랑 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겨울 휴식기가 12월 21일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달 중에 김민재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올 시즌에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무패 달리고 있는 그 레버쿠젠하고 경기했는데 경기를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전 요 두 경기를 휴식기 전에 치르고 21일 날 일찌감치 휴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팀이 1월 2일에 만약에 소집 유로파 일정들을 한다고 하면 김민재 선수는 열흘 이상 좀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13일에 리그 일정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 휴식기 때문에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 말고는 좀 한국 선수들이 없는 일정이 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이에른 뮌헨 보니까 1월 13일에 이제 재개되면서 호펜하임전, 1월 20일에 베르더 브레멘, 25일에 우니온 베를린, 27일에 아우크스부르크, 2월 3일에 메넨글라드바흐, 2월 10일에 바이에르 레버쿠젠 이렇게 6경기나 일정이 잡혀 있고 게다가 바이에르 레버쿠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에르 레버쿠젠 현재까지 무패팀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대판 깨지면서 지금 상위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요 바이에르 레버쿠젠전 지난번에도 비겼잖아요. 두 팀이 2대2로. 요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이 바이에르 레버쿠젠이 아시안컵 결승전 그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면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김민재 없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를 해야 되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 일정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훔전 또 라이프치히전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치 않아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 역시. 그리고 이강인 선수 소속팀도 한번 보면 네, 일단 겨울 휴식기가 똑같이 12월 21일자로 독일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릴전, 메스전 두 경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가 있을 때 리그 일정만 따졌을 때도 이 레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칼이래. 프랑스컵 네, 이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랑스, 브레스트, 스트라스부르, 릴 컵대회 포함하면 최대 5경기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 역시 이강인 선수의 부재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수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주전 경쟁이 아무래도 황희찬, 손흥민, 김민재보다는 더 치열한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강인 선수 없이 치르는 일정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 전력적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좀 곤혹스러울 만한 일정들은 좀 덜하다는 거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가 해외 축구 보는 재미에 주말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빠지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표팀 정말 전무후무한 우승 가능한 기회입니다. 클린스만호 이번에 좋은 선수들 너무 많고 모든 선수들이 소속팀에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모두 소속팀에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대표팀에 오겠지만 어쨌든 대표팀으로 하나 뭉쳐서 정말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토트넘 비롯한 여러 한국 선수 소속팀들 이참에 한국 선수들의 중요함을 더 느낄 거란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선수들이 없는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잘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다른 팀들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선수들의 공백을 많이 느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